난카이 대지진, 일본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경고. 이제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 속 한 일본 소녀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한국행 수학여행. 그런데 그녀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한국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정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 소녀의 특별한 경험을 다룹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진짜 한국의 모습이 어떤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본 열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만이 희망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파를 타고 퍼진 순간 일본 전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지진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난카이 대지진.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의 대규모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 안전한 나라를 찾으려는 이들이 인터넷을 뒤지며 공포를 키워갔죠. 그 가운데 떠오른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진 걱정 없는 안전한 땅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사람들 마음을 휘젓고 있었죠. 그렇게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소녀가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그녀는 학교에서 결정한 수학여행이 하필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은 늘 불편한 나라였고 그녀의 할아버지처럼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어른들은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리코는 이번 여행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겪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리코는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아리코야, 한국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나라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TV에서 한국에 대한 나쁜 소식만을 찾아보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탓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리코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까 맞다고 믿었죠. 하지만 중학생 때부터 점차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접한 한국 음악과 문화는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빅뱅의 노래를 처음 들었던 날, 아리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후로 방탄소년단, NCT 등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그녀의 위로가 되어 주었죠. 특히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의 음악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리코는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국 관련 앱을 숨기고 핸드폰에서 K-팝 플레이리스트를 지우는 일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볼수록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최신식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등 한국은 미디어에서 보던 위험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일본인이란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을까? 한국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서 아리코는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여행자 보험도 꼼꼼히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그녀의 방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리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사실 한 번쯤은 한국에 가보고 싶었단다. 아리코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역시 한때 한국에 관심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결국 포기해야 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땐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미소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리코는 이 여행이 단순한 졸업여행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기회가 될 거라 느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리코는 창밖의 달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다음 날,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교회 학습을 간다고 둘러댄 뒤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어머니는 여권을 건네주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해. 그래도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리코는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보고 느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아리코가 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공항은 그녀가 본 어떤 곳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니 마치 오래된 기차역과 미래 건축물을 보는 듯한 차이가 느껴졌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걷던 아리코는 점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과 로봇 안내원이 공항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깔끔하게 제공되고 있었죠. 친구들은 입국장 근처에서 줄을 서 있는 안내 로봇과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잖아. 아리코는 나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탑승한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철도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 일본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불편함들이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통수단마다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잔액을 일일이 체크해야 했던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한국의 효율성 앞에서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죠. 정말 편리하네. 일본은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어서 버스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한 그녀는 또 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복궁의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단청, 고요하게 서 있는 전각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 숲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아리코는 한복 체험을 권유받고 따뜻한 개량 한복을 입고 경복궁 곳곳을 걸어보았습니다. 일본 성과는 다른 우아한 곡선의 건축미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속에서 그녀는 곧 역사적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이드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5년 일본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은 아리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녀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답게 서 있는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슬픈 역사의 흔적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아리코 일행은 롯데월드로 향했습니다. 대규모 실내 놀이공원을 처음 본 아리코는 두 눈을 반짝이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거대한 어트랙션과 알록달록한 조명이 가득한 공간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죠. 친구들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기다리며 한국 대학생들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고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 혹시 싫어하지는 않을까? 아리코는 속으로 걱정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리코를 위해 쉬운 영어로 설명해주며 친구처럼 다가왔죠. 줄을 서 있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아리코는 그만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이 순간적으로 삐끗하며 통증이 밀려왔죠. 괜찮아요? 근처에 있던 한 한국 남성이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체격에 듬직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리코를 부축해 롯데월드 내의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료팀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본어로 된 안내문까지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니.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 보니 아까 만났던 한국 대학생들이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아리코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던 한국 사람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마지막 어트랙션을 즐긴 뒤 길을 잃은 아리코가 한 무리의 젊은 남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고 아리코는 순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일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떠오르며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니겠지. 다행히 주변에 경비원이 다가오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길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뿐이었고 아리코의 과도한 경계심이 해프닝을 초래했던 것이었죠. 이 작은 사건은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미디어의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이후로 아리코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위기는 곧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리코와 친구들은 한강 난지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아리코는 점점 커지는 한강의 광활한 전경에 감탄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넓은 잔디밭과 잘 정돈된 산책로, 그 뒤로 이어진 강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크기야. 캠핑장은 현대적인 시설들로 가득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필요한 물품이 모두 구비된 매점까지. 체계적으로 구분된 캠핑존은 아리코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강변의 특별한 문화를 체험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잠시 후 바비큐 존에서 두툼한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코는 처음으로 한국식 쌈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추에 삼겹살을 싸고 된장과 쌈장을 곁들여 먹는 방법은 그녀에게 매우 새로웠습니다. 와, 이 맛은 정말 놀라워.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구나.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그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친구들 역시 감탄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강에서의 특별한 캠핑 경험은 아리코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리코 일행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 한강 라면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리코는 유튜브에서 여러 번 보았던 그 장면이 현실이 되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라면이 완성되자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이 쌀쌀한 밤 공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한 입 물고 아리코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라면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 그녀는 한강의 야경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유와 따뜻한 분위기가 아리코의 마음을 서서히 치유하고 있었죠. 그날 밤 캠핑장에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들이 캠핑장 주변을 감싸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여유롭고 친절한 것 같아. 아리코는 한강변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여행 설렘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편견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죠. 그녀의 내면에서는 서서히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채 아리코는 다음 날 서울의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각기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교통 시스템 때문에 늘 불편함을 느껴야 했던 일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임산부 배려석이 잘 지켜지는 거죠?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자와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답니다. 아리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마크를 달고 있어도 양보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에 이곳의 문화가 낯설고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오후 아리코는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혼자 길을 걷고 있을 때 근처의 작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물건을 계산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상점 주인과 혼란이 빚어졌고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일본인이어서 일부러 이렇게 대하는 걸까? 과거 할아버지와 미디어를 통해 들어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주인은 짧은 영어로 서툴게 설명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죠.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상황을 중재해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가끔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녀는 상냥한 미소로 아리코를 안심시켰습니다. 상점 주인 역시 오해가 풀리자 웃으며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외국인이셔서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이 작은 해프닝을 통해 아리코는 자신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한국 사람들도 그냥 인간적인 실수를 했던 거야. 아리코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 겪는 일들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그녀는 상점 주인이 건넨 따뜻한 음료를 받아들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회상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도움을 준 한국인들, 한강에서의 따뜻한 캠핑, 그리고 오늘의 해프닝까지.
아리코는 점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뉴스 속 한국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은 너무 다르잖아.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한국의 빛나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리코와 친구들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은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명동, 홍대, 이태원 등 다양한 거리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었죠. 특히 명동의 번화한 쇼핑거리를 걸으며 아리코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마주쳤습니다.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활기 넘치는 상점들, 그리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아리코는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가 입안에 퍼지며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맵고 맛있을 줄이야. 진짜 대단한 맛이야. 친구들은 웃으며 그녀에게 매운 어묵 국물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미각 경험을 공유하며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죠. 그날 저녁, 아리코는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 유람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서울의 모든 빛을 담고 있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조명들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죠. 아리코는 유람선 갑판에 서서 고요한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길을 헤맬 때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시민들, 그리고 캠핑장에서의 따뜻한 교류들까지. 그녀가 두려워했던 편견과 불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야.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할아버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말이죠.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아리코는 진심을 담아 한국에서 경험한 진짜 모습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아리코는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TV에서 난카이 대지진 특보를 보고 계셨습니다. 곧 대규모 지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경고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아리코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한강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지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치맥을 즐기던 사람들, 밤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하던 젊은이들.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멋진 나라예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리코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지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리코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 번의 말로 모든 편견을 바꿀 순 없겠지만 작은 변화의 씨앗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심어진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아리코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 이제 나도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교환학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코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 길에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온 대학생들, 작은 오해마저도 따뜻하게 풀어준 상점 주인. 그녀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진심 어린 배려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로 가득하면서도 사람들의 따뜻함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였어.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습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한강에서 먹었던 매콤한 라면,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 그리고 캠핑장의 활기찬 분위기. 이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리코는 할아버지에게 이제 차분히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진짜 이야기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지, 그리고 일본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역사까지 하나씩 전할 생각이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아버지도 언젠가 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거야. 아리코는 마음속에 조용히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떠날 나라가 아닌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주는 특별한 곳이라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편견을 뛰어넘고 진짜를 마주한 아리코의 용기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단 몇 날 동안의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미디어가 전하지 않았던 한국의 진실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것은 없나요?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국뽕이 차오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